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시장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미국 대통령 개표 방송을 말이죠. 이렇게 신경을 집중해서 본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업계에 한 40여 년 있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기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본 자유화되고 또 최근으로 오면서 또 서학개미 이런 분들도 많고 이래서 직접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이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시장이 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1970년대 말에 증권에서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으니까 그만큼 변한 거죠. 어쨌든 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대통령 개표 방송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움직임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밤에 그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은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보다도 오늘 진짜 다이내믹한 시장이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오전 시장은 바이든이 끌고 오후 시장은 트럼프가 끌어간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조금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어제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 시장은 되게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리 땡겨다 쓰거든요. 그래서 샴페인도 일찍 터트리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파티는 좋은 거죠. 우리한테 파티가 벌어지면 먹을 것도 있고 흥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오늘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 시장은 땡겨다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오늘도 시장은 파티였어요. 그래서 내용의 차이는 오전 오후가 좀 갈리지만 다시 이제 코스피 시장도 0.6% 올랐고 코스닥은 1%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댓글에서 질문해 준 거 중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따로 띄워서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오늘은 좀 들어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 선물하고 프로그램 매매하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저께 사실 외국인들이 샀다는 건 뭐냐면 어저께 외국인들 스탠스는 바이든이 되는 거라는 스탠스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도 좀 팔았고 기관이 오늘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많이 사게 된 이유, 이런 것도 좀 보면 오늘 선물을 개인이 한 200억, 이거 선물 조금 늦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할 때까지는 한 2,300억 가까이 샀어요, 개인들이.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오늘은 개인이,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을 땡기면서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외국인들은 바이든이 됐건
뭐 트럼프가 됐건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도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행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랬을 때 시장의 선도주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양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강도 이런 거는 좀 시장의 강도는 차이가 좀 있겠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시장 얘기하기 전에 중국의 엔트 그룹 있죠. 엄청난 돈이 IPO 때문에 몰렸었는데 그 마윈이 좀 말을 그 당에다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뭐 바른 소린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이거를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다소 충격적인데 이런 예를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역시 이것도 중국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한 분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거는 여러 번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는데 아예 날을 잡아서 그 브런치 카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프로그램 매매가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대량으로 매매하는 형태예요. 사람이 이렇게 주문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오파가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대량 매매 시스템 형태를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를 쥐고 흔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게 베이시스라는 거예요. 베이시스는 뭐냐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게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현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어제 예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 어제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면서도 선물을 무지 땡겨서 샀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사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올라가죠. 선물 가격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물하고 편차가 더 심해지죠. 그렇죠. 계속 사면 올라가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물이 만기되는 날에는 이게 청산이 되는 개념이니까 결국 같은 건데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놈은 비싸고 한 놈은 싸다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게 맞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자, 아파트가 선물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자, 아파트가 지금 30억이에요. 강남의 한 아파트가 현물이 30이야. 현물 시장에서. 근데 이 선물을 누가 자꾸 와서 사. 그래갖고 12월 말일 날 이 아파트의 시세가 35억, 6억, 7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물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선물 12월에 37억 가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이거를 팔아요, 지금. 얼마에? 37억에 팔고, 그 다음에 현물을 30억이니까 사죠. 그러니까 비싼 걸 팔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시장에서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땡기면서 베이시스를 확 벌리니까 이 기관에서 설정해 놓은 자동 프로그래밍 매매에 의해서 현물을 안 살 수가 없어요.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어제 자료 보세요. 어제 기관들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샀어요. 그 작업이 그게 프로그래밍 매매에서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브런치 카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파트 시세를 예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30억에 팔고 30억짜리를 빨리 사야죠. 왜냐하면 12월 말에 37억 간다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12월 말에 37억 가는 권리는 빨리 팔고 현물을 사는 게 낫죠. 그럼 7억 먹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가 축소되고 심지어는 선물이 현물보다 더 낮아지는 백오데이션 상태가 되면은 이제 반대가 일어나죠.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났어요. 오늘은 난데없이 개인이 선물을 확 땡기니까 기관 프로그램 매매가 작동이
돼서 기관이 현물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은 그냥 원의 2로 주식 사서 높게 팔기만 하지만 이게 이제 소로 말하면 이 코드레 같은 거예요. 코드레. 이 소 큰 거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 딴 게 아니라 이 코드레를 딱 채면 그냥 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잡느냐 그때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한쪽에 그렇게 해서 아비트러지라고 그러죠. 현물과 선물의 그 가격 차이를 만들면은 프로그램 매매는 그걸 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돼도 나중에 브런치 카페에서 또 설명드리고 근데 이걸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제가 변동성이 되게 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그때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뭐 부족하지만 오늘 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번 주 브런치 카페는 뭐 여러분들 하도 레벨이 다르니까 이 매매 체결의 원칙하고 호가창 보는 법에 대해서 우선 이게 제일 빨리빨리 쓰실 수 있는 널리지라 그거에 대해서 토요일 날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 3월 되면 이거 물어오신 분이 있는데 아니 무슨 걱정을 그렇게 미리 하세요. 3월이면 아직도 세월인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는 게 그냥 보편 타당한 시장에서는 그냥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쫓깁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뭐 공매도는 뭐 기관하고 외국만 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시장이 정말 맛이 간다. 그러면 우린 뭐 인버스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오후 들면서 이제 그 주로 말하는 뭐 러스트 벨트나 그 플로리다 같은 그 선거인단이 많은 그 29명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경합주 얘기가 나오는데 경합주에서 거의 대부분 트럼프가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방송국에서 알려주는 선거인단 획득으로는 아직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경합주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 이게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시간의 나스닥 선물이 지금 엄청 강하잖아요. 거의 3%에서 4% 사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주시장에 있는 사람도 참 바지런하고 참 바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선물이 지금 길고 있으니까 그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오후 되면서 싹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게 거의 뭐 민물 썰물 이렇게 바뀌어 나가듯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이 되면 기술 성장주에 대해서 독점 규제법 등등 해갖고 이제 뭐 막 이렇게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세율도 높일 거고 증세는 뭐 당연하니까 민주당은 뭐 그런 거를 이제 걱정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그린 에너지 이랬으니까 우리나라 그린 뉴딜에 관계됐던 뭐 이런 것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동안 오르고 그랬었는데 오후 들면서는 이제 다시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를 필두로 한 NC소프트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6% 7%막 이렇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언택, 5G,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어떤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많이 어제도 좀 올려드렸고 어제 올려드려서 제가 사라는 거 아닙니다라고 꼭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까봐 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그게 뜰 때 이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린 에너지 쪽이 주춤하지만 그렇다고 그린 에너지가 그냥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또 뉴딜 또 펀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자율주행 제가 여기에 좀 관련 종목 몇 개를 좀 자막으로
제가 편집할 때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후에 이제 장을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많이 달라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바이든이 되면, 그래서 그냥, 포탈에 치기만 해도,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연습을 무지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누가 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으로 장을 이끌어왔던 BBIG가 이게 또 단순 기술 성장주냐 하면 또 우리나라는 조금 흐름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로만 보면 바이든이 되면 그린 에너지 쪽이 한 차례 더 이렇게 추가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거 몰라요. 장갑 벗어봐야 알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시장은 오후 들면서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보니까 상원은 팽팽하던데, 이 상원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 이런 불확실성이 이번에 전부 해소되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의 제일 큰 호재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졌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 뭐죠? 우리 대주주 3억으로 강화하는 거 요건, 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불확실성이 이제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맨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우리도 이제 오늘 100명 다시 넘었던데 코로나19 이제 다시 확산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봉쇄 문제 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되면 또 연준이 또 언제 지원하냐 이거 갖고 또 언제 또 상당히 시장이 갔다 또 뒤로 후퇴했다 이거 반복해야 되고 이게 또 코로나에 따르는 경기 둔화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령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제 시장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이 한쪽으로 이제는 언해피한 거 끝. 이제부터 해피 이렇게 되는 시장은 없어요. 늘 그런 잡음들 노이즈 나오고 또 시장 가는 거를 중간에 붙들어서 또 억지로 숨고르기 시키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게 뭐냐?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불확실성을 지금 하나는 없앴고 하나는 지금 없애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라든지 연준의 지원 문제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노이즈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불확실성 큰 거를 없앴으면 이제 이슬비는 좀 맞자. 이런 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이슬비를 안 맞고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okay.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된 시장,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이슬비는 우리가 좀 맞을 각오로 시장을 봐야 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지개를 켜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뭐냐면 누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타겟이 좀 더 지금보다 명확해질 거예요. 오늘 같은 시장은 좀 오전 오후로 이렇게 갈리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정확해지면 타겟이 정확해지면 그 타겟이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끝나고 이렇게 가면요. 항상 그렇지만 그 조정의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조금 비관적인 쪽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조그만 노이즈만 나와도 과거에 놀란 가슴에 아이고 하면서 얼른 또 매도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겟팅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되면 그린 에너지 쪽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지만 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좀 빠지고 뭐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도 사고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그 언저리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BBIG 쪽 그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 이쪽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 그린 에너지 쪽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의 차이만 있지 다 그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넣고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장이 오를 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오를 때 쫓아가서 사는 거는 이게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쫓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오를 때 시장은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사시려면 떨어지는 날 사시는데 이걸 분할해서 반드시 분할해서 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10주를 사더라도 한 번에 한 주씩 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평균 단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깊이 노이즈 나와서 푹 떨어지는데 저거 내가 괜찮다고 봤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한다? 12월까지. 그러면 해 지나고 새해 맞으면서는 굉장히 시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런 거죠. 근데 시장이 그러니까 그냥 몸조심하고 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냥 불확실성이니까. 불확실성은 자꾸 시장을 흔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끝났고 두 번째 불확실성을 지금 보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내면 나머지 뭐 조그마한 노이즈는 좀 비를 맞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도 괜찮을 걸로 판단된다. 이게 이제 제 시장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뭐 불복 이런 거 없이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 보고 미국 시장 기대되는데요. 보고 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